이사 나가는 원주민 대출 옥죄고 서울세 주민 희망 꺾는 10.15 부동산 대책 반대한다. 지난달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베드타운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여타 고급 주거 지역과 달리 강북, 도봉, 중랑 등지의 주택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기 이후 매매가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이고 전세가율도 안정을 찾고 있다.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포함해 서울시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한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저해한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내 재정비 구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권이 훼손되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현저히 준다. 문제는 재정비 사업지역에 사는 조합원들이 이주를 할 때에도 이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토어제 이전 70%였던 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감소해 주민들은 이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PF 사업비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새 주택이 지어지는 동안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된다. 또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감소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곤란해졌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재정비 사업 이후 기존 원주민들이 새로 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는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재건축 기간 동안에 금리 비용이 높아지면 원주민들의 재정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결국 재정비 구역 원주민들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멀쩡하게 갖고 있던 부동산을 내주고도 새 집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서울 시내에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이 난처해진다. 직주 근접성을 높이거나 더 나은 교육과 문화 환경 등 기회를 찾아 서울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토어제 지정 이후 이주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강북, 도봉, 중랑 등지의 주택들은 원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들의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다.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이후 거래 절벽이 형성되었다. 모든 실수요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가정하고 서울의 평범한 베드타운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오판이다.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서울에 새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은 주거 안정권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 왜곡이다. 서울에서 이사 나가는 사람, 서울로 이사 오는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강남 3구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재산권, 주거 안정권, 주거 이전의 자유를 모두 침해한다. 서울공화국도 아닌 서울공산국 선포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답습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 현실과 실수요자들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주거 비용을 올리기만 했다. 주거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을 넘어 곧이어 다른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